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름 초기 버전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시진핑 사진,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새 조치를 발표하기 전입니다. 중국은 무역전쟁을 수행할 만큼 그렇게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다, 그런 종류의 기사 내용입니다. 무역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이제 주 타겟은 미국 정부가 아니고 미국 기업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중국의 전략이 어떤 건지. 첫 번째는 중국 시장 접근을 관절이 필요하고 원하는 미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가지고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보게 되면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84% 인상할 것으로 밝혔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방위 분야와 항공우주 관련 기업인 쉴드 AI, 시에라 네바다를 포함한 6개 미국 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제조업체인 아메리칸 포토닉스와 브리큰 드론을 포함한 12개 미국 기업의 수출 통제를 부과했다. 전형적으로 중국 당국이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특정 기업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수출을 못하도록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무기 가운데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히토류 등 전략물자의 대미 수출을 금지시키고 미국 기업의 중국 내 판매 금지들을 추진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이런 무기에 대해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기업이 칩과 방위 관련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자재 히토류 등의 수출 통제, 그리고 미국 기업을 위협하고 처벌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그리고 미국 기업의 중국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들을 준비해 가지고 미국 기업들을 중국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조치가 중국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다. 중국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미국의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고를 그동안 체계적으로 구성해 왔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은 무역전쟁에서 비대칭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식을 그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은 미국이 독자적인 길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호전적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가치를 떨어뜨리는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혹은 미국 국채의 공격적인 매도를 시도해 가지고 자본시장, 미국의 자본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이건 뭐 최후의 조치니까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죠. 그러나 뭐 신문이 이렇게 한번 위안화를 급격히 평가절하하거나 미국 국채 보유량을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중국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속에 포함된다. 두 가지 조치는 모두 중국 자체 금융시장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미국 정부가 중국과 여러분들 상당히 사이를 두는 이른바 전략적 디커플링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는 시장 자체가 크니까,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미국 기업들을 지렛대로 사용해가 여러분들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거죠. 뭐 자동차 제조업체, 제약회사, 칩 제조업체 이르기까지 많은 다국적 기업이 중국 시장을 생각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조치. 옛날에 여러분 롯데그룹 당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중국이 여러분들 어떻게 외국 기업들을 괴롭힐 수 있는지. 그다음에 5번째는 독점금지법 위반 사례 조사로 미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는 것. 뭐 합병 같은 걸 승인을 안 해줄 수 있는 거죠. 인텔이 이스라엘 기업을 여러분 인수하는 그런 조치를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여러분들 독점금지 규정. 예를 들어 인텔이 제안한 이스라엘 타워 반도체 인수와 같이 미국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일부 합병 거래를 중국 당국이 승인의 시간을 끌어서 성사되지 못하도록 하는 뭐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블랙리스트를 계속 확장하는 거죠. 중국 당국자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임의로 여러분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리스트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뭐 이제 무역 전쟁이 발생했으니까 한쪽이 수그러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제 확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